올해 수능 특강.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문제수 요구하는 게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야.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뭘 찾으라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서술어의 자릿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서술어의 자릿수를 찾되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는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가 어떤 성분을 요구하는 것까지 찾으라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럼 이 기저지식으로 니네가 어떤 성분을 알고 있어야 돼?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문장 성분에서 가장 먼저 찾을 건 쌤이 우리 문장에서는 서술어를 먼저 찾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서술어를 찾았으면 두 번째 주어를 찾는 게 좋고 근데 주어는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했어. 심지어 여기에서도 주어는 생략되어 있어. 맞니? 그리고 나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찾을 것은 목적어나 보어를 찾거나 플러스 필수적 부사어도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네 번째에서는 이제 부속 성분에 해당하는 관형어나 부사어 찾고 다섯 번째 독립 성분에 해당하는 걸 찾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문장 성분을 제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중에 이 두 자리 서술어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 된다고. 얘는 뭐만 요구하기 때문에 주어만 요구해. 얘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요구하는 거로 요구하는 성분이 고정돼 있지만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세다 아니다와 같이 보어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싸우다나 그치 비교하다와 같이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찾는 게 니네가 많이 연습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혹시나 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그냥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후문장으로 독립시키고 생각하자 이 얘기잖아. 된 거 뭐야 여기에서 주어가 내 꿈이 된 거지. 내 꿈이 뭐가 된 거야? 그치 물거품이 된 거지. 그럼 되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돼? 얘는 주어와 뭐가 필요한 거라 생각하면 돼. 주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답이 몇 번으로 가는? 5번으로 가는 문제지. 얘도 역시 되다로 독립해 놓으면 가수가 된 거야. 누가 가수가 된 건데? 생략돼 있는 내가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두 자리이자 보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문제지. 어떤 친구들은 1번을 물어보더라고. 쌤, 밀가루가 칼국수 반죽이 된 거니까 이것도 두 자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뒤에 어떤 말이 써 있어? 물을 더 넣었다라는 말이 써 있지? 요게 써 있지? 그 말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수분이 적다라는 뜻이야. 맞니? 수분이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반죽이 되다라고 하는 건 반죽이 수분이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서 얘는 1번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얘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로 더 잡아보면 이제 뭐가 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의 단어는 무슨 어일 수 있고 다이어일 수 있고 다이어인 경우에는 의미가 1번 의미, 2번 의미와 같이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생각하면 돼? 어떤 의미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돼? 서술의 자릿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됐어, 1번? 여기까지 됐니? 자, 수진이. 자,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이제. 자, 2번에서는 이제 기저지식으로 나온 게 부사어의 독특성이지? 부사어와 관형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부사어는 수식 대상이 되게 넓다는 거 하나. 근데 플러스로 한 세 가지 정도가 더 나와. 부사어는 관형어와 달리 무슨 조사가 결합할 수 있냐면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게 부사어야. 오케이? 얘는 뒤에 플러스 보조사가 결합하기도 하고 부사격 조사도 올 수도 있어. 세 번째 인재 차이점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자리 이동이 관형사는 거의 불가능한데 부사어는 자리 이동이 비교적 어떻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유롭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라
부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부속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수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수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이라는 뜻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 하지만 우리가 서술의 자릿수가 요구할 때는 서술어가 요구할 때는 필수적 부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관용어에 비해서 부사어는 독특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로 되게 자주 독립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오던 거야. 문장 성분 자체에서 가장 독립 문제로 많이 나오던 성분이 부사어야. 이해하겠어?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영어로 들어갈 게 뭐냐면 부사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사가 부사어가 되기도 하지만 용언, 즉 부사, 절이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사의 뒤에 명사를 비롯한 체형도 부사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관용어 부사어의 보통 문제로 얘가 품사하고 연결되는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부사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문장 성분 가운데 하나만 딱 떼서 이야기한다? 부사어가 제일 많이 나와. 이해하겠어? 서술어 부사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이제 더 이야기하고 갈게. 자,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를 꾸미니까 집으로가 X가 되니까 답은 쉽게 나왔을 거야. 근데 요즘 문장 분석할 때,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 올해 수능 특강도 그러고 자꾸만 구라는 개념을 써. 기존에 분석하던 양상으로 한번 해볼게. 얘를 기존에 분석하던 양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가 서술어고 얘가 주어야. 고개를 숙인 채가 관형어고 채로니까 얘가 뭐가 됐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부사어가 된 거야. 집으로도 부사어가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문장 성분의 분석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근데 요즘은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잘 봐. 준이냐 안녕. 자, 얘가 서술어인 건 똑같아. 얘가 주어인 것도 똑같아. 얘가 부사어인 것도 똑같아. 근데 이 관형어를 처음부터 분석하잖아, 요즘은. 관형어가 지금 뭘 꾸미고 있어? 채를 꾸미고 있지. 꾸미고 있는 요 전체를 뭘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부사어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대신 부사어가 된 것은 뭐가 부사어가 된 거냐라고 하면은 관형어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부가 부사어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걸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오케이? 머리 잘랐나? 네? 머리 잘랐나? 음. 됐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라. 여기에서 보면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문장 성분 모양새로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얘는 한 번만 분석을 해봐. 얘는 주어와 부사어와 서술어가 만난 구조야. 근데 이 부사어가 구야. 이 구기 때문에 만들어 보면은 관형어와 채연이 구로 만들어진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이 관형어가 절이야. 그래서 이 관형어는 목적어와 뭐가 만난 거야? 서술어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애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구 속에, 명사구 속에 무슨 절이 들어가 있는 관형, 절이 들어가 있는 독특한 구조의 부서가 되었다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생각하면 돼. 구와 절을 이런 식으로 합쳐서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이해하겠니? 넘어가도 되니? 됐어? 그래서 요거는 이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 요거는 다시 한번 요거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인 요 방법을 꼭 기억해 놓고 요거 한 번만 딱 분석해봐. 구 속에서 나오는 거야. 보통은 구는 근데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가 거의 구가 된다 생각하면 돼. 관용어 플러스 체어는 그냥 군 거고. 근데 그거 말고는 접속조사로 연결해 놓은 구도 있어.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군 거야. 맞아? 그리고 본용어, 보조용어도 구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때 말하는 구라는 개념은 어절과 뭐가 만나 있는 구조인데, 어절이 만나는 구조인데, 이 어절과 어절이 만나는 구조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혼문장으로 독립이 불가능한 애를 구라고 부른다 생각하면 돼. 띄어쓰기가 됐는데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 다 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즘은 문장 성분 분석할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겠어? 이거 하나 알아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다시 넘어가도 돼?
다음 거.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 성분과 서술의 자릿수, 견문장의, 뭐야, 서술의 자릿수와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 성분을 이루기 위한 어절, 구절,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됐다면, 여기서 이번에는 뭘 공부하라는 문제야, 돼? 견문장을 공부하라는 문제야. 견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뭐 설정할 수 있는 애가 있어서, 기본형을 설정할 수 있는 애가 있어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뭘로 독립할 수 있으면, 후문장으로 독립시킬 수 있으면 그걸 견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니? 근데 이 견문장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얘를 우리는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어진 문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어미를 우리는 무슨 어미라 부르고 연결어미라 부르고 연결어미는 고도 있고 지만도 있고 건하도 있고 맞지? 아서도 있고 음연도 있고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을어도 있고 는데도 있고 오서도 있고 또 뭐도 있어? 지라도도 있지. 맞나?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연결어미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된다고. 이어진 문장의 종류가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로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자를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무슨 절과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로만 이야기해야 되지만 얘는 앞에 있는 아이가 뒤에 있는 거에다가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절과 종속절과 무슨 절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주절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때 우리는 어떤 의미 관계가 형성이 되냐라는 걸 한번 써보면 고로 연결돼 있으면 우리는 나열이라는 연결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아니? 지만으로 연결돼 있으면 얘는 어떤 거? 대조라는 연결 관계를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지. 건화로 연결돼 있으면 선택이라는 연결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지. 맞아?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아서로 연결돼 있으면은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이게 뒤에다가 이렇게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는 조건, 얘는 목적, 얘는 배경, 얘는 선행사건, 얘는 양보라는 의미 찾기가 이어진 문장에선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고 이 기저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기저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면 3번에서는 답이 3번으로 가는 게 얘는 범주형 문제야.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뭘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었어? 원인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치?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인이 아닌데 여기는 현수가 학교에 가서는 아서, 어서라는 거로 연결된 선행결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럼 얘가 뒤에 있는 거에다가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원인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원인을 찍어준 것은 범주 중에서 기억 니은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 범주에 3번이 들어와야 되니까 3번이 오류이다 라고 하는 문제였다 생각하면 맞아? 문장 성분을 알고 있고 서술의 자릿수를 토대로 해서 문장 성분을 찾을 수 있고 주성분, 부속성분 이야기할 때 부사의 특수성까지 안다면 그걸 통해서 주어 서술을 갖추고 있는 문장을 겹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겹치는 첫 번째 방법은 연결어미를 기반으로 한 이어진 문장 만들기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일 수도 있고 종속적일 수도 있고 그 의미 관계를 따지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게 기반이 되면 요즘은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얘만 내는 게 아니야. 얘를 섞어놔.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해놓고 문장에서는 1번 조건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것. 2번 조건에는 서술의 자릿수가 두 자리일 것. 3번 조건에는 바라시가 사건식보다 빠를 것.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개를 섞어서 문제를 해. 그러니까 필터링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기저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걸 써보니까 이거를 저장이 되더라고. 얘는 필기한 게 나 처음 써봤어. 노트인가 뭔가 처음 써봤어.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거 저장한 건 그냥 파일 보내줄 테니까 혹시 필기 못했으면 봐. 자, 4번으로 가보자. 4번에서는 그럼 이번에는 또 견문장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견문장 중에서 이번에는 어떤 문장을 찾아보자. 똑같이 견문장이니까 견문장 내부에서 혼문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혼문장이 이 속에 들어가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쌤이 옛날에 니네한테 외우면 좋은데 안 외워도 상관없어 했던 게 하나 있어. 문장 성분으로 쓰일 때는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무슨 문장이라고 하는데 안겨있기 때문에 안긴 문장 또는 얘를 땡땡 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을 만들어주는 표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나? 그래서 쌤이 어떤 거 외워도 좋아라고 이야기했냐면 기, 는, 던을 개도록 오라고 그리고 없어.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 했어. 그래서 음기가 들어가면 얘는 무슨 절을 사요? 무슨 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보통 명사절 그리고 은는 던을은 관형절 그리고 계도록은 부사절 여기까지 사용된 표지는 문법적인 이름은 전성 어미라고 할 수 있는 애였지? 고라고는 얘는 인용 부사격 조사인데 이 조사가 붙으면 얘는 무슨 절? 인용절. 그런데 이런 표지 없이 절이 된 애를 우리는 무슨 절? 서술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편하다라고 했으니, 그치? 나중에 내신 볼 때는 외우는 게 좋아. 맞아. 그래서 견문장 중에서는 커다란 문장 속에서 혼문장 하나가 들어가서 문장 성분으로 되는 무슨 문장이 존재한다 생각할 수 있고, 아는 문장이 들어가서 존재한다 생각할 수 있고, 이 아는 문장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안긴 문장의 종류 찾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가 많이 나와? 들어갈 때 버리고 가는 생략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맞아? 그래서 일단은 종류 찾기는 요 표지를 통해서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찾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 전체 서술어 이외의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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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이렇게 했을 때 얘처럼 이어진 문장이 아니면 전부 다 절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 두 개는 뒤에 뭐가 붙어 있으니? 조사가 붙어 있으니 요 절은 명사의 기능을 하는 무슨 절이라 생각할 수 있고 명사절이라 할 수 있고 이가 붙어 있잖아. 임이 붙어 있잖아. 임하고 기가 붙어 있잖아. 임이 아니라 미음이 붙은 거지. 맞아? 그리고 얘네들은 는, 던, 을 붙어 있는 무슨 절이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관형절이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맞아? 이게 가장 기본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나서 나오는 문제를 봐봐. 1번 문제를 봤을 때 조사와 결합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문장 성분으로 쓰였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조사와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무슨 절이냐 물어보는 거고 명사절이냐 물어보는 거고 얘가 서로 다른 종류의 문장 성분이냐 물어보는 것은 명사절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다 쓰일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는 주어로 쓰이고 하나는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대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바라보면 끝나는 게 문법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접근해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근데 얘는 왜 답이 4번이래? 생략된 필수 성분이 없냐? 아까 이야기했지? 아는 문장에 생략도 물어본다고. 리을에 안긴 절은 생략된 게 없어. 내가 복학하다니까. 근데 기억은 생략된 게 없어? 그가 범인이다. 생략된 게 있어? 얘를 혼문장으로 독립해봐. 그가 범인이다야. 뭐 생략됐어? 안 됐잖아. 얘도 없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니까 답이 4번이 되는 문제라는 거지. 맞아? 단순한 문제가 이 문제. 좀 복잡하게 만든다면 어떤 것들을 섞어서 문제로 만들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오케이? 자,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하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 당연히 지금까지 많이 나왔지만, 명사 가운데는 음기가 쓰였을 때, 얘는 명사가 아니라 뭐인 경우도 있어. 아, 그 명사절이 아니라 파생 명사인 경우도 있어. 맞지? 뭐가 쓰였을 때는? 접사가 쓰였을 때는?
요구하고 구분하는 문제 하나 알아놔야 돼. 두 번째는 관형절의 종류인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 구분하는 문제 나오지? 동격 관형절은 생략 성분이 없는 거, 관계 관형절은 생략 성분이 있는 거. 부사절은 뭐 따로 나오는 건 많이 못 봤어. 근데 인용절은 직접 인용을 뭘로 바꿀 때?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지시, 시간, 종결, 높임 등등등 중에서 뭐가 바뀌는지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고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똑같은 그녀가 그녀가 학생이 아니다, 되다와 같이 생긴 거는 가, 이가 붙어 있으니까 마치 서술절 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아니다가 있으니까 얘가 보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술절이 아니라는 거지. 맞나?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게 나온다 생각하면 돼. 항상 나오는 이런 것들은 보기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에 이런 거에 딸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됐니? 피곤한데? 됐어? 여기까지가 구조 문제. 구조는 정말 단순해. 그래가지고 서술어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를 찾아갈 수만 있으면 돼. 알겠니? 다음 거 가볼까? 얍. 5번은 자, 이제 요소로 넘어가는 거야. 문장 파트의 첫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조 파트야. 구조 파트는 성분이 나오고 방금 이야기했던 뭐가 나왔었어? 견문장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견문장 구조에는 이어진하고 아는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의 종류, 이어진 문장의 종류 찾기 문제가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에다가 나는 이번에는 뭘 넣어볼 거야? 플러스 문법적 의미를 집어넣어 보고 싶어. 플러스 문법적인 의미, 문법 의미를 집어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요소를 우리는 줄여서 무슨 요소라고 부른다는 거야? 문법 요소라고 부른다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걸 해가지고 플러스 어떤 의미가 형성되는가 따져봤을 때 얘처럼 시간의 의미, 시간의 표현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시간의 표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 요소 세 가지. 뭐야? 주로 사용하는 거. 턴, 너말어미. 밑에 써 있잖아. 또 물을 먹다. 과거로 만들고 싶어. 물을 먹었다 해도 되지만 물을 그렇지 아까 먹었다라고 하는 부사어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물을 먹던 하면 과거야. 물을 먹는 하면 현재야. 물을 먹을 하면 은는더늘이 뭐야? 아닌데 먹돼 있는데 어미는 어미인데 연결어미 전성어미 중에 전성어미잖아. 물을 먹은 사람, 물을 먹던 사람. 아까 말했던 관형절을 만들어주는 은는더늘. 관형사형 전성어미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을 플러스 해주면 그 문장의 시간의 의미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시간의 의미가 형성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의할 점은 선어말 어미에서 제일 주의할 점은 선어말 어미가 니네가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알 거야. 근데 이 선어말 어미는 진짜로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 부사어 같은 경우에선 제일 주의할 게 오늘이야, 오늘. 오늘은 과거, 현재 중에 언제야?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야? 현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괄하는 말이야. 왜? 잘 봐. 이때 내가 지금 니네가 여기에 서 있는 중이야. 오늘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 지금에 대한 이야기잖아. 오늘 뭐 했어? 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오늘 뭐 할 거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잖아. 오늘이라는 24시간 내부에서 오늘이라는 용어를 쓰면 우리는 자꾸만 현재로 착각을 해. 오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발화시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건 시가 앞에 있을 때 그다음에 사건 시가 공중간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 오늘이라는 시간 부사라는 것을 알아두기로.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시간 부사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해. 맞아? 근데 우리는 오늘이 현재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낚시를 많이 걸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관형사형 어미는 여기 밑에다 한번 써줄 테니까 봐봐. 관형사형 어미를 이용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거 또 안 먹네. 잠깐만. 아까 하는 이야기 이어서 하면 여기에서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만 다시 한번 오라 다 지워졌네. 관형사형 어미라는 것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관형사형 어미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임성 이제 팬이한테 손가락으로 좀 할게. 자, 먹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고 바쁘다라는 것과 연결할 수가 있어. 그럼 먹을 과거를 만들려면은 먹은이나 먹던이 들어가면 과거가 돼. 그치? 근데 바쁘에다가 바쁘더는 과거가 되지만 희한하게 바쁜이라고 하는 은이 들어가면 이때는 현재가 돼. 그렇지 않아? 근데 먹을 현재를 만들려면 이때는 는이 들어가야지만 현재가 돼. 먹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먹는 거지만 먹은 것 하면 과거에 먹은 게 된다. 바쁜 사람 하면 지금 바쁜 사람이지만 바쁘던 사람은 과거가 된다는 거야. 맞아? 근데 둘 다 미래를 만들려면 을을 써야지 미래가 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는 요 은이라는 것이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손가락으로도 할 만한데? 아무튼 여기까지 됐어? 음. 그래서 얘는 근데 이 선어 말어미를 사용할 때 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에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선어 말어미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어 말어미는 얘처럼 시제로 사용할 때가 있고 감정으로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얘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얘는 감정을 표현한 건 아니지만 덜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는 걸로 해상법이라고 하는 걸로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 해상법. 근데 여기 봐봐. 소풍은 다 갔네 하면은 얘는 선어말음이 앗을 썼잖아. 앗을 썼다는 것은 과거여야 하잖아. 근데 얘는 과거야? 나중에 할 일이잖아, 소풍은. 소풍은 나중에 할 일이니까 얘는 분명히 뭘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런 표현을 우리는 무슨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실현 인식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처리의 줄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이건 분명히 미래를 나타내는 건 맞아. 근데 리보다도 리을에서는 get이라는 걸 사용할 때가 많이 나오는데 get이라는 건 니네도 알다시피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가능성이나 또는 추측 같은 걸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 그리고 get이 완고가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아. 상황을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빵을 주라 라고 하는 걸 나에게 빵을 주겠니? 라고 하면은 좀 예의 바른 표현처럼 느껴진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아니라 네보다도 선어 발음이 get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심리 표현의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어시라는 게 두 번 쓰였더니 큰 연못이 있었대. 그럼 지금 있을 수도 있어. 큰 연못이 있었었대. 라고 하면 지금 있으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과거라는 것과 언제, 현재라는 것이 상황이 동일하면 돼야 돼?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과거 단절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맞아? 실현 회상법, 실현 인식, get을 통한 심리, 양태 표현, 그리고 과거 단절처럼 선어말 어미는 우리는 뭘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어말 어미는 그냥 시제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처럼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가 바로 이제 시제에서 우리를 낚시 거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하겠어? 넘어가도 돼? 오케이? 그리고 그 똑같이 우리는 종결 표현에 대한 설명이라 생각하면 돼. 종결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종결 표현이 바로 이 의문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기저지식 한번 하고 가야지, 얘도. 기저지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밑으로 한번 이제 빈자리다 한번 생각해 봐. 상대방한테 뭐 하는 게 있는가, 요구하는 게 있는가 갖다 먼저 나눠줘.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요구하는 게 없는데, 요구하는 게 없는 것 중에서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어.
근데 상대방한테 요구하는데 뭘 요구할 수도 있고 행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행동이 아닌 걸 요구할 수도 있어. 행동이 아닌 걸 요구하는 걸 수도 있고 행동인 걸 요구할 수 있는데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독 행동을 요구할 때도 있고 단독 행동이 아니라 공동 행동을 요구할 때도 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맞아? 그때 우리는 요구하는 것도 없고 감정 표현도 안 한 이런 표현법을 가장 무슨 표현인 보편적인 표현인 무슨 표현이라 그래? 무슨 문이라 그래? 얘를 평서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평서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어미를 바꾸면 종결 어미를 바꾸면 문장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구하는 건 없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문이라 부르고 감탄문이라고 부르고 얘는 능구나 같은 걸 써가지고 감탄문을 만든다 생각하면 되겠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행동이 아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문이라 그러고 의문문이라 그러고 의문문에는 우리는 니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는데 단독 행동이 아닌 공동 행동을 요구하는 게 있어. 그것을 우리는 무슨 문이라 부르고 청유문이라 부르고 청유문은 보통 자를 사용한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단독 행동을 요구하는 무슨 문도 존재하고 명령문도 존재한다 생각하면 돼. 그거는 아라나 어라를 많이 사용한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결국은 종결 어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 즉, 종결 어미가 문장의 종결법의 문법 요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어? 글씨가 좀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엊그제부터 펜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근데 이 의문문이 독립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고 의문문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라고 하면은 의문문의 종류 찾기를 한번 해봐야겠지. 의문사라고 하는 게 뭔지 기억나? 누가 언제 어떻게 왜와 같이 의문문 속에 들어있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뭘 요구하는 아이? 설명을 요구하는 아이를 우리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설명 의문문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얘가 의문사, 얘가 의문사니까 얘네 두 개가 어디에 해당한다 생각하면 돼? A에 해당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맞니? 근데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예, 아니오를 요구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 아니오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판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를 우리는 판정, 의문문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다 생각하면 돼? 얘는 의문사가 없지. 예 아니면 아니오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 얘가 판정 의문문인 B에 해당한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근데 설명도 아니고 판정도 아니고 아예 대답 자체를 요구해 안 해 얘는. 안 하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인데 실제로는 의문문이 아닌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의문문이라 부르고 수사 의문문이라 부르고 맞니? 수사 의문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학적 용어로는 서리법이라고 하는 수사 의문문이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맞나? 근데 여기서 나 너한테 밥 사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C가 되니까 답이 어디로 가는 문제? 1번으로 가는 문제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문장 1번 파트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한 걸 보니까 자, 문장의 구조 이야기했고 구조는 전부 다 했지? 1, 2, 3 성분,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전부 다 이야기했지? 그래서 플러스 요소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더하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로 아까 봤듯이 시간의 의미를 넣을 수도 있고 종결의 의미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설명하지 않은 네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높임, 부정. 여기까지는 문장의 구조가 안 바뀌지? 이동, 사동. 얘네들도 역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요소를 넣어서 의미를 집어넣는 그 대표적인 문법 요소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는 문장 파트의 시험 범위는 요 6개가 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자, 여기까지가 문장 파트 1번이었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야지? 자,